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메인 매출 전폐입력을 볼게요. 그래서 전폐입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반 전폐입력이 있고 메인 매출 전폐입력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전폐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이었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메인 매출 전폐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 거래 내역을 입력할 때 메인 매출 전폐입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264페이지 그 유형별 메인 매출 전폐입력이 있고, 일단 여러분들 코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부가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정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 아예 면제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10%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의 가세 세금 계산서란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폐입력을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서 코드 유형을 11 가세라고 넣으면은 그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서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회계일급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발행했다. 카드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를 발행했다.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거는 이제 이 칸에 반영이 되는데 이 칸에 반영이 돼요. 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유형을 17 카가라고 놓고 현금 영수증은 코드 유형을 22 현가라고 넣으면은 부가세 신고서 상에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이거나 아예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죠. 그 외에 기타 증빙이기 때문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할 때 이런 부분이잖아요.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행 안 한 경우, 이때는 코드 유형이 14 건별로 들어가면은 이 란에 자동 반영이 돼요. 그래서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코드 유형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자, 영세율은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겠고, 직수출 있죠. 직수출 받아 건너가는 수출은 세금 계산서 교부무가 면제잖아요. 그래서 이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영세 기타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 세금 계산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코드 유형이 12 영세가 되겠고, 자, 직수출은 코드 유형이 16 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럼 먼저 11 가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 가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인데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 교재 266페이지 가보세요. 266페이지 1번부터 문제 7번까지가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자, 먼저 1번. 충남물산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11 가세가 되겠고, 자,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거기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00이에요. 그럼 제품 매출은 500인 거고 부가세 50은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거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다라고 해서 VAT 예수금이라고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550. 자, 2번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럼 거기에 공급가액이 220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제품 매출은 2200인 거고 부가세 얼마 냈어요? 220. 부가세 얼마 받아와야 돼요? 10%. 220이죠. 부가세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VAT 예수금 220. 그래서 총 얼마 받아와야 돼요? 요거 두 개에 대한 돈으로 2420만 원 받아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현금이 420인 거고 외상 매출금이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제품 240만 원을 호평산업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세금 계산서 교부하였으니까 11 가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240, 부가세 24만 원 해서 현금 264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운반비가 나갔대요. 운반비가 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다죠. 그럼 차변에 운반비 만 원, 대변에 현금 만 원. 분개하면은 차변에 운반비 만 원. 판매자 입장에서 운반비는 운반비잖아요. 대변에 현금 만 원인데 여기서 지워버리면은 263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합쳐서 분개하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1, 2, 3번이 이렇게 제품 매출과 관련된 분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받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이게 회계 1급에서는 안 나오는 문제고 세무 2급에서만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 대상무역과 다음에 장기연부 조건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인도하였다. 제1회차 할부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다. 단 2, 3회차 할부금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사용할 것. 자, 1회차 할부금이 2020년 1월 4일이고 3회차 할부금이 2021년 1월 4일이죠. 죄송한데 그 오타인데 2021년 3회차 할부금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변경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3회차 할부금이 2021년 1월 4일. 자, 그럼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죠. 예, 그런 할부는 무슨 할부라고 했어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했었죠. 4번 문제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건데 이 장기 할부 판매가 제품 매출을 잡을 때 있죠. 매출 금액은 회계 기준에서 인도한 시점에 원래 원칙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전액 수익으로 잡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인도한 시점에 전액 매출을 잡는다. 명목가액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명목가액으로 전액 매출 인식. 그러니까 인도한 시점에 전액을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거고, 자,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회계 기준에 따른 제품 매출 금액. 자, 제품 매출 금액은 판매한 시점에 전액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전액이 얼마예요? 6억 원이죠. 그 제품 매출은 6억 원이 잡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 있죠.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될 금액. 자,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될 금액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번이 2020년 1월 4일 1회차 할부금이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가세 표준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의 10%만큼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에서는 회계랑 부가세랑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인 배치 점표 입력할 때 상단부의 공급가액란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2억 원. 계산서는 2억 원짜리가 발행이 된 거니까 부가세 2천만 원 내면 되겠죠.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얼마가 잡혀야 돼요? 6억이죠. 회계 기준은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매출을 잡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여기에 10%만큼 부가세였는데 부가세하고 제품 매출하고 다르죠. 부가세는 얼마가 지켜야 돼요? 2천만 원인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자, 그럼 1회차 할부금에 대한 부가세죠. 그럼 2억 2천이 들어오는데 2억 2천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나머지 4억 원은 뭐가 되느냐? 외상 매출금이 돼요. 외상 매출금. 나중에 받기로 했죠. 2회차하고 3회차 할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코드 0은 몇 번이겠어요?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10일 과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충남물산에 1월 1일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가 반품이 됐대요. 이 중에서 몇 개가 반품이 됐대요? 10만 원어치가 반품이 된 거죠. 10개 곱하기 개당 만원 하면 10만 원. 그러면은 거기 1번의 계산상에 500개 곱하기 만 개였었는데 그게 반품이 10개가 개당 만 원씩 반품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분계가 그대로 마이너스 분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차별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만 원. 자,
그대로 마이너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11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VTA 수금 마이너스 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았던 물품이 반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반품 들어온 금액만큼 마이너스 분계로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행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5번 문제는 이게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부가세 이론할 때 수정세금 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이 변동됐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마이너스가 끊긴다라고 썼죠. 그 계산서에 대한 분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코드 유형은 역시나 10일 과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부터는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자, 6번하고 7번 문제는 이제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문제예요. 자, 6번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호평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과세이고, 자,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의 취득가액이 2천이죠. 대변의 기계 장치 2천 빼고 감루 900을 빼요. 그럼 1100만 원짜리 기계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에 팔았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세가 결합이 되어 있죠.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부가세까지 받아와야 되잖아요.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액이 10%, 100만 원이죠. 그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차변의 미수금 100만 원. 부가세 못 받았잖아요. 이 분계가 결합이 돼야 돼요. 자,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계장치 2천만 원. 그 다음에 감루 900. 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VAT 예수금 100만 원. 자, 두 개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합쳐가지고 1100만 원 받은 거죠. 미수금 1100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얘기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차량 운반구를 영웅상사에 2,4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과세이고, 자, 그 다음 차값이 얼마냐 봤더니 취득가액이 1,500, 감루가 300이죠. 이걸 얼마에 팔았대요? 2,400에 매각했다죠. 그럼 매각액이 현금 500.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1,900, 2,400이잖아요. 그럼 1,200짜리를 2,40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200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근데 뭐까지 결합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 대변의 VAT 예수금 240, 부가세까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2,1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7번까지 해서 10일 과세에 대한 문제 유형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은 12영세,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인데, 8번하고 9번 문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문제니까 반드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가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8번 봤더니 수출업체인 주해양의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품 매출한 게 얼마예요? 5천이고 외상 매출금 5천이겠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건 부가세 예수금 그런 개념 까먹 안 나와요. 자, 9번 수출업체인 우인산업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12영세가 되겠고, 대변의 제품 매출 3천이고, 그다음 2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받을 엄 2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인데 문제에서 외화 외상 매출금을 알아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예, 그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10번하고 11번은 14건별에 대한 문제인데 14건별은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행했을 때 매출하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인데 자, 10번 문제 봤더니 비사업자인 김철수에게 제품인 통신 장비를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단 영수증은 발급해 주지 않았다. 영수증 발급 안 된 거죠. 그래도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코드 영어 14건별로 하고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과세 기타란을 반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이고 차변의 현금인데 이게 180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물론 나중에 입력할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180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발라지긴 해요. 근데 이걸 수기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수기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 없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설명하면은 자,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해요. 이게 공급 대가죠. 자, 공급가액을 x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10% 0.1x. 공급 대가가 만약에 180이다. 그럼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1x 이꼴은 180. 공급가액은 뭘로 나누면 돼요? 1.1로 나누면은 공급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을 1.1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와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11번 피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근데 문제에서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이야기해요. 그럼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발급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0은 14건별이 되겠죠. 14건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자기합수표 받았으니까 현금 33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30. 그 다음에 3만 원만큼 VT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뭐 분개는 쉬워요. 그래서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행했을 때는 코드 0이 14건별이고. 자, 그 다음 269페이지 16 수출이 있는데 자, 수출은 직수출한 걸 이야기하죠. 12번에 미국 소재한 오리엔탈에 제품 300박스, 박스당 100달러를 선적 완료하여 수출하고 대금의 결제는 수입한 회사에 검수가 완료된 후에 하기로 했다. 돈 못 받은 거죠. 그럼 일단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에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 봤더니 자, 몇 박스 팔았대요? 300박스. 한 박스당 100달러. 자, 한율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하면 돼요. 1달러당 1,000원 해서 제품 매출 3,000, 외상 매출금 3,000. 부가세는 없겠죠. 수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3번하고 14번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기 세무 이급 문제인데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13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수출 있죠. 수출했을 때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금액은 어떻게 잡느냐? 자, 회계 기준은 수출한 금액을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수익 금액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은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은 환가일날의 환율로 하고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해요. 환가한 날의 매입률. 돈을 환가했으니까 환가한 금액은 외화를 은행에다가 갖다 줘서 원화로 환가할 때는 은행에서 사주는 환율로 환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매입률이에요. 매입률. 은행에서 사주는 환율. 그게 환가된 금액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부가세 가세 표준은 일어날 때 배웠었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인데 금일 미국 오리엔탈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수출 대금은 이미 1월 17일에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의 선수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죠. 그래서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은 10,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00원에서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1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은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제품 매출 금액 있죠. 수익 금액. 자, 요 금액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제품 매출은 10,000달러죠. 자, 요거는 환율이
선적 1날의 기준 환율이 돼야 돼요. 회계상 수익 금액은 뭘로 해야 된다라고요?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잡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선적일이 2월 2일이니까 2월 2일이 수출한 날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상 수익 금액도 선적한 날에 매출을 잡아야 돼요. 이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거기 봤더니 환율이 1월 17일 날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2월 2일 날 선적한 날의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죠. 그래서 1달러당 1,150원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1,150만 원. 제품 매출 금액은 1,150만 원이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즉 그 말은 제품 매출액은 회계상 수익 금액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월 2일 날에 1,150만 원에 판 거니까 돈이 1,15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얼마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1,000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적게 들어왔어요? 150이 적게 들어왔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외환 차손이 되겠습니다. 환차손이죠. 1월 17일 날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고 2월 2일 날에 환율이 1달러당 1,150원이었으니까 환율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외환차손 외환차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익 부분은 외환차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입력하실 때 있잖아요. 자, 이 문제 입력하실 때 상단부의 공급가액란에는 1,000만 원을 넣어야 되고,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가표죠. 가표는 1,000만 원인 거예요. 과세 표준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잡히는 제품 매출, 분개할 때 제품 매출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요? 10,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150원에서 1,150만 원이 제품 매출액이 돼야 돼요. 선수금 상계하면은 차익이 외환차손이 15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은 오리엔탈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하고 수출 대금 10만 달러죠. 2월 1일 수령한 계약금 10,00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위에서 1달러당 2월 1일의 환율은 1,000원이었고 2월 3일의 환율은 1,100원이었다. 계약금은 수령 즉시 원화로 한가였다. 그럼 10만 달러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 상단부에 들어갈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10,000달러만큼은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한가했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고 9만 달러는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이니까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이 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은 1억 9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매출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자, 제품 매출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좀 특이한데 14번의 네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제품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 얼마예요? 1억 900이죠. 그럼 제품 매출을 1억 900으로 잡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한가한 금액이 1,000이 있었죠. 이 금액이 그대로 제품 매출 금액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9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하면 돼요. 9,9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은 얘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하고 수익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13번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14번처럼 나오는 문제는 진짜 어쩌다 한번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3번 문제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수출의 경우는 회계상 수익금액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가표랑 달라요. 회계상 수익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 그래서 제품 매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품 매출 금액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은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했으면 한가일 날에 환율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13번은 매출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잡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공급 가액란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분개할 때는 자,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했으니까 선수금 1,000만 원 있죠. 그럼 차익이 150 발생하는데 그거는 한차손이죠. 150만 원만큼 외환 차손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을 660만에 판매하였고 김철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출이니까 코드 0은 17카가겠죠.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660. 대변의 제품 매출 600, VAT 수금 60.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외상 매출금 뭐 미수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을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실무상 이 외상 매출금은 일단 채권이 카드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를 빼면서 미수금으로 반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수금을 해도 틀리진 않고 뭐 외상 매출금을 해도 틀리진 않고 시험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김철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 판매하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현금 영수증은 20이 현가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제품 매출 100만 원. VAT 소금 10만 원. 자, 돈은 뭘로 받았대요? 네, 현금으로 받았다죠. 차변의 현금 11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입력을 좀 먼저 해볼게요. 네, 그러면 매출 전표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2200번이고 그 1번에 1월 1일 날 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돼요. 자, 1월 달 거. 요거는 제가 변경을 해서 1월부터 12월 거를 한 번에 다 입력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1월 1일 거, 1월 1일 코드 유형은 10일 과세라고 했었죠. 품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적절한 거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세금 계산서에 품목이 피제품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입력하면 되고 근데 품목에다가 뭐 제품이라고 적으면 틀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한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500, 단가는 10,000원. 거래처는 상민전자죠.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는데 그럼 뭐 거래처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등록하는 방법은 거래처 등록 가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주식회사 상민전자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신규 등록 있죠. F3 얘를 눌러요. 코드 번호를 문제에서 201번으로 하라죠. 거래처 요원 동시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0181 51306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뭐 없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고 대표자 성명은 김원경 확인 자, 그 다음에 주소까지 굳이 넣는다라고 하면 요 밑에 가가지고 F2 누르시고 주소가 가로 공원로 176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란에 1열하고 체크를 해주시고 분계유형은 3번을 할게요. 외상이면은 이번에 외상을 선택해도 돼요. 외상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찍히죠. 근데 저는 분계할 때 3번으로 해서 갈게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하단부 분계만 맞으면 되지 분계 유형은 어떤 걸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2일 거 입력해 볼게요. 1월 2일 10일 가세고 품목이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죠. 그때는 여기 복수 거래키를 눌러요. 자, 품목이 A 제품 수량이 300개 단가가 3만원 그 다음에 B 제품 수량이 200개 단가가 4만원 그 다음에 C 제품 수량이 100개 단가가 5만원
이렇게 하고 ESC 키를 누르면은 수량 단가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공급가액이 나오죠. 그다음 거래처가 환경기업, 환경 두 글자 찍어 엔터. 그다음에 전자, 분기점 3번을 할게요. 그다음에 차변에 현금 420, 차변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자, 그럼 1월 3일 거 10일 가세죠. 품목은 문제 있는 제품, 판매한 물품이 제품이죠. 그다음에 수량 단가 20개, 그다음에 단가 12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가 호평산업, 전자죠. 그다음 분기점을 3번을 할게요. 그다음에 차변에 현금 264만 원이고 운반비가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운반비에 대한 분괴는 별도의 또 증빙을 받았잖아요. 영수증 받았죠. 우리가 실무에서 분괴할 때는 증빙을 보고 분괴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한 분괴 따로, 영수증 받은 거, 영수증 수취한 거에 대한 분괴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 운반비에 대한 분괴를 여기 합쳐가지고 차변에 현금 263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운반비 만 원, 이렇게 분괴하셔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괴하라고 나와요. 그 전별로 하나로 합쳐서 입력하라.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1월 4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과세이고 제품 공급가액란에 입력할 때는 여기 상단부 공급가액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자동으로 반영될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력된 금액, 여기 입력된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 돼요?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인 2억 원을 넣어야 되겠죠.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성무역. 그 다음 전자, 분기점 3번을 하시고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은 이 공급가액하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 딱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인 거고 요거는 회계상 수익금액인데 회계상 수익금액은 인도한 날의 전액다 명목가액으로 수익을 잡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2억 2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었죠. 외상 매출금 4억 원. 자, 그 다음 5번 1월 5일 날에 10일 가세고 1월 1일 날에 P제품 있잖아요. 여기 반품이 들어온 거죠. 몇 개 반품이 들어왔냐면요. 10개 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거래처는 거래처 잘못 넣었다. 죄송해요. 이게 상민전자라고 됐지. 죄송해요. 근데 거기 1번 문제 다시 보세요. 거래처가 어디예요? 충남물산이죠. 충남물산.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지우시고 이렇게 상민전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회사가 상민전자죠.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201번이라고 입력된 거 요거를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 등록할게요. 201번 이게 삭제된 데이터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1번 거래처가 충남물산으로 해야 되겠죠. 충남물산.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31281-23453. 대표자 성명이 김한구. 업태가 도소매. 이렇게 완벽하게 거래처 내역을 다 입력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뭐 거래처 등록을 하라 하더라도 사업자 번호 정도 입력하라고 하지 이렇게 주소까지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두정로 145 그리고 다시 거래처가 201번 충남물산 여기도 충남물산 전자죠. 분기점 3번으로 할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월 6일 거 10일 가세이고 기계장치 팔았죠. 금액은 얼마냐면요. 매각 대금은 1,000만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호평산업 그 다음에 전자고 분기점 3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기계장치
기기장치의 취득가액이 2,000, 그 다음에 감루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이 1,100만원, 네, 그리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 있는데 7번은 입력을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8번 볼게요. 자, 8번. 8번도 입력을 좀 생략할게요. 자, 9번 볼게요. 1월 9일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 영세겠죠? 그다음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3천만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거래처가 우인산업. 전자고. 영세율 구분이 있는데 F2 눌러가지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형은 3번을 할게요. 대변의 제품 매출 3,000,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2,000, 그 다음에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감목 및 적용 등록하셔가지고 127번 여기다가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 성격은 뭘로 하래요? 일반.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월 10일 날은 14건별이었죠. 품목은 제품이고 우리가 14건별 10시카가 22현가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은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80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로 발라줘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철수. 자, 분기형은 3번을 할게요. 물론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3번으로 해서 혼합으로 해서 차대를 다 입력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2월 1일 16수출이고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입력할 때 300박스니까 300을 넣으시고 그 다음 단가가 1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00원 하면 10만원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근데 굳이 수량 단가를 안 넣어도 뭐 틀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세율이니까 세금은 없죠. 그리고 거래처는 오리엔탈. 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여러분들은 16수출은 거의 100% 직수출이고 12 영세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일 거예요. 수출신고 번호 언급이 없으니까 안 넣을게요. 분기형은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천만원. 자, 2월 2일 날에 16수출이고 제품 판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급가액 있잖아요. 자,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세표준을 넣어야 되니까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한 금액 1,0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 거래처는 오리엔탈. 자, 그래서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고 그 다음에 분기형은 3번을 하시고 차변에 선수금이 오죠. 선수금이 1,000만원인데 이 제품 매출은 무슨 금액으로 알아보 어요? 요거는 회계상 수익금액이라고 썼죠. 그래서 선적일 날의 기준환율로 수익금액 잡으라고 썼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1,150만원. 그리고 차변의 외환차손 1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가 잘못되어 있었네. 2월 2일, 맞네. 2월 3일, 맞아요. 자, 2월 3일 거는 16수출 제품이고, 자, 공급가액은 1억 900. 그러니까 가표가 1억 900이었었잖아요. 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분계유형은 3번 혼합을 하시고, 저희 대변에 제품 매출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품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 요 금액이랑
일치시키라고 되어 있었죠. 같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선수금 10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9,900.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랑 똑같이 매출을 잡으니까 외환차손익이 발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2월 4일날 코드 017 카가고 제품 팔았죠? 카드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은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고, 근데 입력하다가 실수로 있잖아요. 여기를 600으로 잘못 넣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600, 60 이렇게 바꾸면 돼요. 뭐 혹은 여기를 1로 바꾸고 다시 660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다시 발라져요. 거래처는 김철수.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죠. 자, 그 다음에 카드만큼은 분기 유형을 4번으로 하세요. 카드 이용으로. 그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카드 채권이 국민카드로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국민카드가 걸려요. 그리고 차변의 계좌 과목은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3번이라고 했으면은 저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주셔야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국민카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4번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카드만큼은 분기형을 4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5일날 현금 영수증은 22현관. 네, 역시나 얘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은 이렇게 발라지고, 거래처는 김철수. 자, 분기형은 3번을 하시고 차변의 현금 1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 점포 입력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